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도 장 시작부터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1시간 좀 넘어서, 이제 코스피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점심 먹고 오니까, 코스닥도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려있고, 네, 정말 장세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조금 저도 고민을 하다가 좀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이렇게 보다는 이제 8월에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주제가 종목 추천 영상보다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타점 언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변동성도 심하고, 저번에도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 적자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좀 악재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 악재도 터지면서, 사실 국내 증시가 지금, 오를 때도 빠르게 올랐지만, 지금 벌써 이제, 일평균 이거 보면은, 이제 121선이 그나마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이제 121선을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해줘 왔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개파락으로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나,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 그 전에도 계속 버텨라 하는데 사실상 이게, 버틴다고 이게, 버티면 물론 언젠간 당연히 오르겠죠. 장은 반등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조금 대응하기 많이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보다는 네, 좀 배분에 대해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물론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네,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게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저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타점 잘 맞춰서 하이닉스 159만원 이때 타점 잘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먹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오랫동안 시장에서 또 살아남는 투자를 해야 저희가 좀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노후 자금이 됐든 그리고 자산 증식이 됐든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 영상 보면은 사실 이 종목 갑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상만 보고 따라서 매수하시는 방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영상에서 유튜브를 찍는 분들도 물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영상을 당연히 찍으시겠지만, 네, 그분들이 이런 이제 종목을 샀을 때 책임을 져주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 투자의 결정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건강하게 투자하고 좀 자산을 지켜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준비해봤고요. 네, 끝까지 함께 보시면은 이제 8월 투자 방향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시장부터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고 왜 지금 자산 배분이 조금 중요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늘 새벽 미국 증시부터 좀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도 간밤에 저도 새벽에 좀 보다가 봤는데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놀랐는데 이게 미국 증시가 왜 큰 조정을 받았냐? 이게 유가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 협상 기대감으로 이제 이란과 이제 전쟁을 조금 이제 미루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같이 이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인 재료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좀 또 다른 변수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DUB 이런
노광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ASMR이라는 이제 노광 장비에서는 이제 거의 원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부분이 되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부터 조금 제기되던 엔비디아의 뭐 순환 투자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네, 이 부분도 같이 부각이 다시 되면서 조금 AI 반도체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샌디스크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조금 동반으로 약세를 많이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먼저 DUB 이슈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어제 시장이 좀 크게 반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기업이 자체 DUB, 노광 장비를 생산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뭐 중국 기업이,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중국산 DUB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좀 병목이었던 장비 조달 문제가 좀 일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메모리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용 D램의 공급이 증가되고,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경쟁 심화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앞서간 해석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뭐 장비 제조사도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뭐 성능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생산 물량도 27년에 약 20대밖에 목표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던 ASM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ASML에 비해서 이게 경쟁력이 아직 사실 저는 뒤집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이번 하락이 DUV라는 이런 노광 장비 생산을 한다는 뉴스도 있긴 하지만, 이제 7월 이후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국내 증시 투심도 많이 약해지고, 이제 반도체 투심도 계속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작은 악재에도 이런 뭐 DUV가 뭐 사실 작은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악재가 터졌음에도 좀 강하게 주가 하락이 이런 좀 주가가 과잉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순환 투자 논란인데요. 네, 이제 사실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작년 오픈 AI 그 투자 때도 이제 좀 오픈 AI 투자할 때도 좀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최근 엔비디아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조금 주말간 있어서 대규모 장기 협력 계약을 했잖아요. 네, 이거 한 이유 뭐 이제 AI 생태계가 서로 이제 뭐 투자와 계약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조금 과연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다시 제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재료가 됐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은 뭐 이제 이런 경쟁 이슈 그리고 순환 투자 논란이 이어지면서 좀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 체크 포인트 보시면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뭐 내일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돼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내일부터 나오는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다시 바뀔 수 있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서킷 브레이커 계속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뭐 이제 서킷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나오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뭐 올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를 자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정상적인 시장일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정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중국의 DUV 이제 뭐 생산한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순환 투자 논란이 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뭐 121선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개파락하면서 처음에 장 초반에 이렇게 이탈을 했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내일부터 실적 시즌인데 이거에 대한 사실 경계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런 건 저는 좀 표면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코스피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좀 최근 연쇄적인 조정을 계속 겪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악화된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실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사실 나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RSI 그리고 이격도 같은 기술적 지표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부분 과매도 구간이라고 좀 가리키고 있고요. 네, 근데 좀 봐야 될 게, 이제 AI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와 레버리지 거래 증가가 뭐 그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뭐 레버리지도 뭐 7월 31일에 이제 증거금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근데 이런 작은 악재에도 지금 강하게 좀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에 시가총액이 거의 4,700억 달러가 감소를 했거든요. 4,700억 달러나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가 이번 년 초만 해도 뭐 사실 AI 최대 수혜주다, 뭐 이번 년 그 전쟁 조정 겪으신 분들 알죠? 이제 3월 이제 4일 이쯤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하이닉스가 80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80만 원이 6월 고점 생각하면 300만 원까지는 찍었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AI 최대 수혜주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부담이 좀 큰 종목이라 좀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사실 뭐 159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해도 지금 예전처럼 막 엄청 막 사지 않잖아요.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예전만큼 뭐 그렇게 편하게 사진 않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이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최대 수준의 이제 실적 발표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등을 찍었었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뭐 시장에서 볼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그런 거보다. 그래서 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뭐 고객사들의 사용량 뭐 줄이거나 이제 제품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번 뭐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 시스템 보시면은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뭐 시장 반응하나요? 시장 반응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지금 실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기업의 펀드에 있어서 실적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사실 지금 실적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투자 심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투자 심리를 먼저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건 무슨 종목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래서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산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네, 저는 일단 크게 주식, 채권, 그리고 대체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영상이다 보니 좀 가볍게 영상을 다룰 건데, 네, 먼저 주식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AI 버블 논란이나 이제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서 이제 최근 조정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을 뭐 지나고 다시 한번 이 모멘텀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지금 환율 한번 같이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 한번 같이 보실 건데 네, 1463원이죠. 이렇게 1463원인 거 이렇게 다들 확인하셨습니다. 1463원인데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뭐 달러랑 뭔 상관이야? 환율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런 증시 시스템의 자체의 리스크가 좀 생기면 이제 주가와 원화도 크게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흔들렸잖아요. 주가가 크게 흔들린 거에 비해 환율은 뭐 그 전에 뭐 1,500원 거의 1,600원 가까이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화가 1,463원 이 정도니까 좀 원화가 지금 약세는 아니죠. 뭐 1,400원이 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예전처럼 뭐 증시가 엄청 빠지는데 환율이 이렇게 많이 안 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환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번 조정이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과열됐던 포지션이 조금 좀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포가 약간 오히려 좀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급락 이후에 사실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 환매나 뭐 선물 쇼커버링 그리고 ETF 리밸런싱 같은 이런 과정에서 이런 수급 요인만으로 단기 반등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미국 빅테크 실적, 카펙스 가이던스,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까지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만큼 이제 좋은 뉴스가 하나만 나와도 조금 포지션이 빠르게 되돌려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반등과 좀 추세 전환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이제 뭐 단기 반등은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떨어지다 이렇게 단기 반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근데 단기 반등 이후에 이제 강세장으로 다시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다시 상향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현물 이제 국내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물 순매수가 좀 유입이 돼야 되고 이제 금리와 환율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이 함께 나타나야지 조금 저는 추세 전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강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반등은 당연히 수급이 만들 수 있지만 추세는 좀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만든다.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미국 증시도 잠깐 보면은 이제 AI 투자 확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뭐 카펙스 이런 부담과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완화 그리고 실적 뒷받침이 된다면 이제 좀 미국 역시 조금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미국 말고도 이제 좀 뭐 유럽이나 뭐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부담이 돼서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워낙 약세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제 뭐 좀 이런 실적 개선이 좀 증시를 지지하고 있어서 국가별로 좀 차별화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투자한다면 가장 높은 비중은 이제 국내 주식 반도체 중심,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중은 국내 주식 부분에서는 국내 주식으로 좀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조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최선호 시장은 국내 시장이고요. 이제 다음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볼 건데요. 이제 국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확대 재정 정책과 이제 국채 발행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장기 금리도 쉽게 내려오기보다는 금리 수준을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회사채나 이제 금융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이미 장기 평균 수준까지 좀 축소가 됐는데 이제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좀 감안하면 조금 더 축소할 여지는 물론 있지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가격 메리트가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제 재정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좀 장기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긴 한데 지금처럼 좀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저는 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먼저 금입니다. 네,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과 이제 중앙은행 매수세가 좀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 그리고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달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여력 폭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금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 의견이 아닌 좀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역시도 조금 비슷한데 이제 유가가 이제 휴전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유가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좀 지정학적 변수가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뭐 오늘은 전쟁 안 하겠다, 내일은 하겠다, 뭐 이런 게 뭐 지정학적 변수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도 사실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리츠나 인프라도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리츠는 좀 높은 금리와 차입 비용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인프라 같은 경우는 리츠에 비해서는 물가 연동 구조와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이 이제 좀 뭐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투자 방향성도 저와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결국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뭐 현금 비중이 만약에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들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이제 만약에 현금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조금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반도체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을 모두 다 이제 모든 자산에 집중하는 투자는 절대 권하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산 투자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맞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뭐 어제 이 종목 들어가서 맞춰서 뭐 상한가 먹어서 30% 먹었어 이런 거 물론 많이 좋죠. 근데 시장에서 이거 한번 먹었다고 계속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내가 상한가 먹을 수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이후에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이 좀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기회가 좀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이후에 제가 조금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다음 영상에서는 좀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